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박광선입니다. 오늘은 혼자 끙끙 앓으면서 병원을 묵히다가 문제가 커져서 또는 치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정도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정형외과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 7개 제가 좀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좀 적어서 놨는데요. 빨리 오시면 그만큼 빨리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넘어졌는데요. 붓고 아파요. 그 부위는 우리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요, 손목이 될 수도 있고요, 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대개 그러시면 하루 정도 그냥 견뎌 지나가시죠. 그런데 자, 하루를 지나고도 정말 땡땡 부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꼭 오십시오. 항상 저희가 뭘 첫 번째 신경 쓰냐 하면 골절을 의심해요. 그리고 정말 꼼꼼히 엑스레이와 CT와 초음파 검사까지 해서 골절은 다행히 없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쪽 내부 구조물에 있는 여러 힘줄, 인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잘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쳤어.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하루 좀 지켜보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너무 바빠서 또는 병원과 멀리 있는 관계로 병원을 못 가신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너무 부었어. 그리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파. 그리고 이게 내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 그럴 때는 반드시 최소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고정을 한 다음에 병원을 꼭 오셔야 됩니다. 골절부터 안쪽에 있는 여러 힘줄의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 맞는 치료들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중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의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힘줄이 제 시기에 빨리 이렇게 힐링되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또 놓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발목을 우리가 삔 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갔다고 하면 보행 패턴 자체가 또 바뀝니다. 발목을 내가 다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상하는 작용에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 무릎과 허리가 또 이어서 아플 수가 있어요. 발목은 조금씩 낫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빠르게 내가 잘 낫기 위해서 넘어지든 어디 부딪히든 여러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도 붓고 다시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꼭 정형외과를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의 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흔한 경우는 뭐냐면 어깨에 있는 석회성 건염 때문에 이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신 경우입니다. 이 석회화 건염을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화학적 종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옛날 보면 종기 있을 때 엄청 그 부위가 땡땡 붓고 아프잖아요. 똑같이 이 석회로 인한 염증성 반응 때문에 정말 어깨 자체, 어깨 관절 안에 그 종기가 난 것처럼 엄청 심한 거예요. 특히 밤에 너무 아프신 거예요. 자, 제가 왜 빨리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석회에 대한 치료 그리고 그 주변 염증에 대한 주사 치료 등등을 하시면 빨리 낫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이 너무 편하게 잘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두 번째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석회가 생긴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대개는 힘줄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 약해져 있는 힘줄이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길게 봤을 때는 내 몸이 틀어지면서 생겨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르게 잡으면서 힘줄이 자극되는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힘줄 자체가 재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도와야 될 것이고요. 이게 힘줄 재생에 대한 부분은 충격파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몸이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는 데 대해서는 재활 운동과 도수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석회 건염 문제가 의심이 되는 밤에 잘 때 너무 아파요 라고 할 때는 참지 마십시오.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오셔서 어깨 주사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잘 나을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어깨가 안 올라가요 라는 경우예요. 정말 곰처럼 어떻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대개 오십견이라고도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즉 동결견입니다. 어깨 관절 주머니 자체가 완전히 짜부러든 경우예요. 특히나 내가 당뇨병이 있다 또는 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십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꼭 병원을 찾으십시오. 병원에 가서 그냥 물리치료하면서 좀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그런 말씀 들으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수압 팽창술이나 도수치료 형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위에 영상 보십시오. 이런 때밀이 운동을 더불어서 하시면 정말 수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팔도 안 올라가고요 뒤로도 잘 안 가고 하는 부분들이 2주 내에 좋아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지 말고 병원에 오십시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분, 술 고개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술 마신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발목이 아파 죽겠어요. 발이 아파 죽겠어요. 집에 있는 타이레놀이나 다른 약들을 먹었는데도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통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통풍의 경우는 피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요상결정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면 약물로도 거의 99%가 치료가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통증 결코 달고 살지 마십시오. 빠르게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내가 주의를 하게 되고 살 빼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통풍을 진단을 받게 되시면 통풍 환자분들은 고지혈증도 많이 생기고요,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 당뇨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성인병의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풍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을 막고 더불어서 심장 쪽의 문제, 뇌혈관 쪽의 문제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통풍 관리, 피검사와 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 아픈 거 참지 마시고 평생 내 건강 건강하게 잘 지키십시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저려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저린 부분이 예를 들면 저 팔이 저려요 라고 하실 때 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지 팔꿈치에서부터 문제인지 손목에서부터만 저린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손가락까지 끝까지 저린지 손가락까지 저린다면 첫 번째만 저린지 2, 3번만 저린지 4, 5번까지 다 저린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목에서 오는 문제인지 팔꿈치에서 있는 척골신경 문제인지 정중신경 문제인지 즉 신경의 문제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신경 문제는 그때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술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요즘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 부분 치료 효과가 이제 보장이 됩니다만 너무 많이 진행된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꽤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내가 뭔가 반대쪽 편에 비해서 뭔가 기분 나쁜 이런 느낌이 든다 또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내 쪽으로 젖혔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뭔가 저린 느낌이 살짝 든다. 자가진단법이기도 해요.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에 디스크 증상을 의심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또한 일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손을 이렇게 하는 자세를 했을 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1, 2, 3번 손가락이 너무 저려 라고 했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목 쪽에서 오는 건지 즉 목의 6번, 7번 신경의 문제인지 손목 터널 증후군의 문제지를 명확하게 감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실수록 빠르게 잘 나으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묵혀두고 바쁘니까 좋아지겠지 다음에 가지 뭐 이러면 나중에 문제들이 더 심해져서 수술까지 가야 된다든지 목도 마찬가지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되면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도 이제 많아지고요. 재활하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잘 잡으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린 부분, 아까 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리 저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대개는 우리가 저리다고 할 때는 저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이에요. 즉 허리 쪽에서는 굵은 신경들이 눌러지게 될 때 디스크에 의해서 눌러지든지 협착증에 의해서 눌러지든지 그랬을 때 저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저는 근데 발끝까지 저리진 않고요. 디스크 아니죠?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디스크 초기 증상일 때는 엉치 허벅지까지만 살짝 저린 부분이 미세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나 또는 필요시에 따라서 MRI 촬영 등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내 허리 상태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쪽에 주사도 하고 MRI 결과에 따라서 정말 시술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마치고 나서도 허리는 조금 편해졌는데요. 종아리 쪽에 저린감, 발바닥 쪽에 뭔가 시리고 이 기분 나쁜 느낌 안 없어져요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왜 그러느냐? 혈관 문제, 즉 정맥 문제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는 혈관의 문제예요. 이렇게 저리다고 할 때는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이구나. 초기에 진단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면 빨리 나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가지 정맥 부전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10분 정도 초음파로 꼼꼼히 저희가 검사를 하면 충분히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근육을 싸고 있는 이 근막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경 문제 때문에 저린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뭘 해도 잘 낫지 않던 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근막에 대한 충격파 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형태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리다 라고 하는 부분이 팔이든 다리든 나타날 때는 언제든지 병원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형외과 병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되는 마지막 경우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여느 때하고 다르게 쪽을 앉는 게 힘들어요. 잘 안 앉아져요. 라고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상당수 많은 부분이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무릎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힘줄들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나 이런 여러 관절 연골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쪼그라 앉는다는 부분은 동양적인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또 꽤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할 때나 여러 등등등에 있어서도 보시다시피 있지만은, 이 부분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퀄리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쪼그라 앉는 부분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무릎 쪽에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 자체의 가동성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쪽에 계속적인 무리가 가고 그 근막의 영향으로 쪼그라 앉는 부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쪼그라 앉는 게 힘든 경우는 빠르게 잘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 참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셔서 해결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정형외과에 꼭 찾으셔야 되는 7가지 경우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료를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뵈면서 아이고 곰입니다. 이게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도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빨리 잘 나을 수 있는 질환들이고, 이게 지금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건강하게 다시 재발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찾아왔을 때는 무섭지만, 주사도 무섭고 가운 입은 사람만 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병원 문턱 높겠지만 한 발 내디디십시오.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 써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